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그냥 제목 없음이라고 올려볼까 합니다. 네. 소위 얘기하는 어그로 끌려고 하면은 뭐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죄송한 건 없고요. 네. 제목을 뭘로 할지 모르겠어서 이제 제목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비 오는 날을 대단히 좋아해요. 비 오는 날을 대단히 좋아하고요. 그 바람이 막 불고 날씨 흐리고 근데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은 그렇게 설레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설레요. 너무 설레여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갈 때도 비가 오는 날이 좋아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산 없이 나갑니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네. 항상 그러면 진짜 미친 거죠. 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우산 없이 비가 오는 날에 나간다 라는 거는요, 몸이 젖는다라는 뜻이에요. 몸이 젖는다. 또 이제 몸이 젖게 되면요, 결국에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해야 되고 신발도 말려야 되고, 샤워해야 하고 신발도 말려야 되고 옷도 다 빨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익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손해라고 하겠죠. 그리고 제가 우산 없이 걸어 다니는 거를 누군가 본다면은 막 뛰어와가지고 우산을 챙겨주겠죠. 제가 학원 생활할 때도 주차장이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은 아이들이 막 뛰어가지고, 선생님 우산 같이 써요 막 이러면서 우산 막 챙겨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좋아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누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몸이 젖고 우산이 없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 이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요, 우산 없이 비 오는 날에 비를 맞을 때의 그 감정입니다. 네, 이 감정. 자,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떤 그 기회비용으로서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네, 대단히 샤워해야 되고 신발도 말려야 되고 뭐 옷도 빨아야 되고, 그래도 비를 맞을 때의 감정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명리적으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궁합 상담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궁합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미 궁합을 물어보시는 커플들 중에서는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썸 타는 순간부터, 네, 또는 뭐 교제하고 교제 후 한 뭐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대단히 깊은 관계가 됐어요. 자, 그런데 교제 후 깊은 관계 5년이 지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궁합이 대단히 안 좋다, 궁합이 최악이다. 네, 물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봐요. 썸 타는 관계일 때 궁합이 최악이다. 그럼 뭐, 그래요? 그러면 아예 그냥 마음을 접어야 되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궁합이 최악이다, 이래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면요, 설사 궁합이 최악이라면 지금 교제하는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 애틋하고 소중하겠죠. 저는 실제로 제가 명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연애적인 관점에서 제 거를 이렇게 호감 가는 사람하고 본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머릿속으로 저절로 생각이 들 때도 아예 그냥 생각을 차단합니다. 이유는요, 지금 순간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것들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이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좋아요. 궁합이 최악이래요. 뭐 미래가 어떤지 누구나 궁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내가 혼인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누구나 궁금하겠지만, 그러면 궁합이 최악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말이 사실이고 궁합이 최악이라면은 이 최악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를 대단히 애틋하고 감사하게 보내자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순간순간을 대단히 소중하게 보내고 있단 말이죠. 왜겠습니까? 죽을 걸 아니까요. 저희가 만약에 2000년 동안 수명이 연장된다, 끔찍하네요. 그죠? 네,
일단은 끔찍하겠고요. 수명이 2000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이 순간순간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도 돼요. 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이마저도 2000년 후에는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소중함이 마땅하지만 좀 덜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지금 2000년 살지 못해요. 100년도 살기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벌써 100분의 1 지나간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데 갓난 아기 때부터 한 뭐 20살까지는 솔직히 어릴 때잖아요. 그럼 벌써 5분의 1 날라갔어요. 제가 지금 45이잖아요? 45이다. 그럼 벌써 반 사는 거예요. 100살까지 산다고 쳐도 100살까지 살 마음도 없지만요. 네. 그러니 이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 어차피 100년 뒤면 죽을 거니까 지금 제대로 안 살아도 되겠다.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를 때로는 나의 욕심, 때로는 나만의 아집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일 때가 참 많죠. 그거를 알려주는 게 명리가이고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궁합이 됐든 아니면은 나의 목표가 됐든 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네. 궁합이 됐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됐든 설사 그 끝이 실패를 할지라도 그 끝이 실패 혹은 내 뜻대로 안 간다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노력하는 이 순간이 매우 애틋하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죠. 저는 근데 비 오는 날은 좋아하는데 우산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죠. 그 끝이 실패를 할지라도 그 실패를 염두에 두고 내가 어느 정도 대비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저처럼 저는 비 오면은 옷이 젖든 말든 그냥 아예 그냥 눈 감고 돌아다니기도 해요. 그럼 그냥 미친한데 농담이고요.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니까요.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끝이 실패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 그냥 오롯이 애틋하고 중요하게 만끽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실패는 내가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온전히 받아들이되 대신에 이때의 기억을 중요하게 간직하면 되겠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끝이 성공이든 실패든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인 결과가 보인다면은 현재에서 애틋함을 찾자라는 거죠. 현재에서 애틋함 그리고 간절함을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마도 한 단계 더 발전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게 정말 제목 없음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달드리고자 싶은 게 뭔지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를 제목을 뭐라고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 오는 날이라고 할까요? 네, 대단히 이기적으로 비 오는 날이라고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